아쉽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네요. 예, 뭐 어저께는 엄청 덥다가, 예, 오늘은 또 춥고, 내일은 뭐 한파주의보가 온다고 하니까, 주가도 폭등 폭락을 반복하면서 날씨도 그렇고 참 요즘은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협상력, 트럼프의 협상 능력, 제가 연일 칭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한국 증시를 보고 좀 알았습니다. 보통 이란 상선을 공격해서 납포를 했다. 이러면 이제 뭐 주식이 또 한 10%씩 빠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올랐어요.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또 무슨 조화인가.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막 오르고, 좀 떨어졌다가. 그걸 보면서 참 시장이, 이 트럼프의 협상 능력을 인정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궁지에 몰린 트럼프, 궁지에 몰린 미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은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란은 너무 즐거운 나머지 즐기고 있고, 트럼프는 막 힘들어서 지금 막 시계에 째깍째깍 초침을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주는 나라는 중국이겠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제 아마 이 기사를 써가지고 서울경제, 서울신문, 뭐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한테 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정론, 정말 사실을 전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란만큼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란이 중요하고 왜 이런 이란 전쟁 중에서 트럼프의 어떤 협상 능력이 빛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근데 그 하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서두르는 사람과 서두르지 않는 사람. 서두르는 사람은 지고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이기더라고요. 인생을 제가 50평생을 살아보니까 서두른다는 거하고 속도감은 다른 겁니다.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속도감 있게 일하고 대신 서두르지 않는다.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속도감 있게 일하지 않고 느리게 일을 해요. 근데 엄청 서둘러. 이게 뭐가 다르냐? 서두른다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서두르게 돼요. 계획이 있으면 느긋합니다. 대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기동력이 있어요. 신속해. 속도감이 있어, 일 처리가. 왜? 계획이 있으니까 지도가 있잖아. 당연히 속도감이 있지. 근데 이 속도감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속도감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구를 잘하는 팀하고 농구를 못하는 팀, 축구를 잘하는 팀하고 축구를 못하는 팀 보면은 완급을 조절할 수 있죠. 완급을. 이 완급을 조절한다는 게 바로 서두르지 않으면서 속도감 있게 간다는 거야. 빠를 때는 빠르게 가고 느릴 때는 느리게 가나. 근데 결국은 서두르지 않는 거야. 이게 결국은 모든 이기는 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획이 있고 이란은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란은 처맞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말 맞다나 누구나 다 계획이 있는데 처맞고 나서부터는 계획이 없다 그러잖아. 처맞고 있는 나라가 무슨 계획이 있어? 내일 한 대 덜 맞는 게 계획이겠지. 반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이 플롯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잖아. 왜? 본인이 시작하고 본인이 끝맺겠다고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뭐 A, B, C, D까지만 4개밖에 없겠어요? 수십 가지가 있겠죠. 왜? 팔란티어가 도와주잖아요. 팔란티어가 도와주잖아. 미국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하고 싸울 때도 계획이 있게 싸웠다. 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하고 싸울 때도 연습을 다 한 걸 가지고 했답니다. 모든 싸움은 다 연습을 했다. 그게 미군의 가장 큰 특징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을 잘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B급으로 살아온 나라잖아. 뭐 A급으로 살은 적이 근래 50년밖에 없잖아. 항상 B급이나 C급으로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계획 있이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계획 있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응?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은 계획 있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 애들도 계획 있게 들어온 애들이야. 왜? 청나라가 그렇게 허접하면 명나라를 어떻게 이겼겠어요? 응? 일본이 우리 조선을 들어와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게 다리를 비켜달라. 우리는 명을 치고 인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을 결국 언제 실현했어? 2차 세계대전 때 실현한 거예요. 중국을 침략하고 인도까지 가겠다고 해서 인팔전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응? 제가 일본이라는 주제로 시대를 말한다에 썼죠.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을 2차 세계대전 때 이룬 나라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침략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또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 유튜버들 보면은 일본이 막 헛발질 해가지고 어쩌다가 중국 침략하고 동남아도 그냥 어쩌다가 침략하고 이랬다는데 그거 아니야. 일본은 모든 게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야. 예.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결국은 라벤스라움, 이 생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러시아로 침략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나라들이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겁니다. 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격전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6주 만에 파리를 함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이란을 정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은 손을 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 언론들은 이란이 그렇게 죽을까봐, 이란이 항복할까봐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할까? 이란이 항복하면 중국이 죽어요. 중국이 원하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원하는 거는요, 이란과 미국이 빨리 정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중국과 약속했던 거 30년 동안 중국에게 헐값의 석유를 주는 것을 이행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한국 언론들한테 막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고 지금 빨리 걔네들 좀 조급해하고 있다. 이란은 뭔가 느긋하다 이렇게 자꾸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자꾸 뭔가 헛발질을 하기 위한 거야. 트럼프가 자꾸 헛발질을 해서 언론 같은 거 보고 나서 막 붕괴하고 이러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란하고 어떻게? 정전 협정을 해서 전쟁을 끝내길 바라는 거야. 트럼프는 뭘 알고 있느냐? 이란과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미국에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좋아? 미국도 힘들지, 전쟁 길어지면. 근데 미국이 솔직히 이란과 전쟁하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그냥 헛가고시만 잡고, 천천히 공해상에 있는 이란 선박들 납포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근데 지금 이란이 자기네 선박이 지금 총 맞고 납포돼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체포됐는데도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있잖아요. 말만 하잖아. 21일 날 파키스탄에서 안 만나고 이랬다고 이러면서.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란이 안 나오나 봐요. 무조건 나와. 왜 나오느냐? 이란은 지금 미국하고 빨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 모든 전투행위의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거야. 왜 전쟁 재발을 약속하라는 걸로 할까요? 자기네 정권을 다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란의 현재 정권이 있어야 중국이 사니까. 중국이 살아야 우리나라 JTBC 수많은 언론들, 서울경제니 뭐 이런 언론들이 중국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게 돈의 위력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CNN이나 뭐 뉴스위크도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셸 박 스틸 대사가 한국에 지명된 것도 나름의 트럼프의 경고예요. 한국에 대한. 야, 너희들 지금 줄 똑바로 서. 병신되지 말고. 이란처럼 병신되지 말고 조심해. 이걸 지금 미셸 박 스틸을 대사로 지명하면서 한국에 경고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병신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죽이는 거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이 한국은 죽어요. 이란 죽이는 거에 100만 분의 1. 뭘까요? 전 딱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환율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간단해, 모든 게.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총 쏘고 이럴 필요도 없어. 환율만 그냥 병신 만들면 돼. 한국 원화의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면 다 해결됩니다. 와서 알아서 빌어, 이렇게. 제발 살려주세요. 알아서 빌어. 뭐 미사일 같은 거 쏠 필요도 없어. 그냥 환율 가치만 병신 만들면 가서 알아서 빌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국인 민주당 인사들 다 미국에다가 뭐 사놓고 뭐 사놓은 거 이거 자산 동결되고 미국에 있는 자산 동결되고 그리고 한국 원화 가치 똥값 만들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면 알아서들 뭐 친중 어디 친중이야 바로 친중이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란은 그런 중신이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이미 경제 제재를 47년간 당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폭탄을 쓴 거예요. 한국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훅 불면 돼. 원화 가치 폭락. 미국이 한국에게 경고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표예요. 환율이 지표야. 미국이 우리한테 화났다? 환율 올라. 미국이 우리한테 화가 좀 풀렸다? 환율 내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어잖아. 화가 난 거야, 미국이 지금. 너희들 좀 똑바로 좀 해. 언제까지 자꾸 아직도 중국이야? 얘네 아직도 중국이니?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니? 이런 거야. 얘들 지금 정신 못 차리니?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아직도 중국이니? 이런 거야. 그걸 몇 번을 해가지고 한 거를 이란이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트럼프는 협상을 할 줄 알아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서두르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막 트럼프가 뭐 협상 좀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란 선박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뭐 조급하다. 조급한 사람이 왜 때려부셔? 조급하면은 막 말로 해야지. 막 문재인이나 이런 애들처럼 민주당 애들처럼 제발 우리 이빨 사인하자 이러지. 오바마 이런 애들처럼. 트럼프는 사인하자는 말도 안 해. 협상장에 나오라 마라 얘기도 안 해.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이란? 니네들이 협상에 나오든 말든 난 관심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항복이다. 이 얘기야.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길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란이 급하지 미국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급할 일이 뭐가 있어. 한 대 맞질 않는데 뭘 우려 터져야지 뭐 급하긴 하지. 돈을 잃지라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하우스장인데 하우스장이 급해요? 아니면 그 플레이어가 급해요? 이란은 플레이어고요. 미국은 하우스장이야. 카지노로 따지면. 잃을 수가 없는 애라고. 돈을 잃질 않아. 로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이 밑장 빼다 걸려가지고 개 맞듯이 맞고 있는 거잖아요. 하우스장한테 개 맞듯이 맞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게임을 시키는 거야. 근데 계속 털리고 있는 거야. 미국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게임을 빨리 끝내겠어요.
계속 털리는데 미국.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뭐야? 봉쇄 때문에 나 죽겠다는 얘기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뭐로 봉쇄를 뚫어?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병신인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봉쇄. 왜? 이 봉쇄라는 게 이란한테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지 미국이 푸는 겁니다. 봉쇄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약점인 거야.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고 이란 선박을 납포하는 거 자체가 약점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안 풀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안 풀고 계속 버티면 이 새끼들이 결국 굶어 죽을 텐데 내가 뭐 걱정이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콘다 작전이냐, 아나콘다 작전. 이란을 봉쇄해서 결국은 굶겨 죽이겠다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 입장인데 굳이 미국 입장에서 굳이 이걸 풀 필요가 뭐 있어. 알아서 굶어 죽을 텐데. 정권은 무너질 텐데.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중국인 거야. 근데 중국이 결국은 중재를 나서겠죠. 야, 웬만하면 미국 말 듣고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새끼야.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중국이. 미국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협상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야. 뭐 말을 많이 하면 협상의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무슨 말만 해, 이란한테 이란한테 뭐 하라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그냥 트럼프가 하는 것은 미국한테 명령만 할 뿐이야. 납포해라, 체포해라. 뭐 이런 것만 하지, 이란한테 뭐 해달라, 요구를 하지 않아. 뭐를 요구해? 지들이 알아서 딱 무릎 꿇고 올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 이란은 반드시 협상장에 나올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예측을. 왜?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여기서 히터를 틀고, 무슨 모닥불을 피워도 겨울은 춥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그럼 추울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떻게 계속 가난해져 가고 계속 돈이 없어져 가고 결국은 혁명수비대가 월급을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이란의 마지막 남은 몇 명은 결국은 현재 지도부를 배신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손 들고 나올 거예요. 형님 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어저께까지 미친 짓 한 거지. 나 진짜 그 제정신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땡깡을 부릴 겁니다. 그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땡깡을 부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땡깡을 부리지 못하게 마지막에 귀사대기를 날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중국인 거야. 야,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서 빌어 새끼야. 잘못하면 내 돈도 못 받게 생겼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이 역사상으로 항상 보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깝치다가 처맞는 거. 역사의 공통점이잖아. 이란이 공통점. 몽고한테 개겼다가 병신되고, 이거 어디야? 알렉산더한테 개겼다가 병신되고, 기억 안 나요? 알렉산더한테 처맞다고 병신되고, 몽고한테 병신되고, 그리고 어디야 저기? 터키. 오스만 투르크한테 병신되고. 이란은요, 역사 자체가 처맞고 병신되는 역사예요. 까불다가. 대국한테 까불다가 처맞고 병신된 역사라고.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제국인 미국한테 개겨서 처맞고 병신되는 그 과정을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공중파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이거 안 하겠어요. 저도 이거 진짜 이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기도 좀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계속 거짓 뉴스를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뿐만 아니라 소위 오다가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란이 지금 맘 편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란이 이긴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란이 질 텐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걸 미리 알아야 나중에 이란이 졌을 때 왜 졌지 이긴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런 멍청한 소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똑똑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